자, 우리 169쪽에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치환적분법 되어 있죠? 자, 이 치환적분법은 어떻게 보면 다 짝짝을 맺어 줄게. 우리가 적분과 미분은 반대라고 했었죠? 그랬을 때 수투에서 우리가 미분을 할 때 당시에 미분 가능한 함수 fx랑 gx가 등장을 했을 때 두 fx 더하기 gx를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상수배를 한 것도 그러니까 미분을 하면 각각 미분 그냥 상수배는 놔두고 미분해서 곱해주는 것 똑같았었지. 그치? 그럼 그게 적분 쪽의 내용으로 왔을 때는 뭐가 됐다? 인테그랄이 있는 적분의 친구에 두 개를 더하기로 했다. 그러면 각각 적분해도 상관이 없다 했고 빼기 또한 각각의 적분이 가능하다 했죠. 근데 우리가 두 개가 곱하기가 되어 있었대. 그럼 곱하기에 대한 미분을 먼저 생각해 볼까? 그러면 fx 곱하기 gx를 미분할 때 뭘 썼니? 곱미분을 썼었네. 그 곱미분에 대한 형식을 따다가 와서 뒤로 간 게 우리가 조금만 넘겨볼래요? 치환적분법을 넘겨보면 좀 더 챕터 하나를 넘겨봐. 우리가 좀 넘기면 이름이 뭐 나와? 부분적분법 나오네. 부분적분법. 이 친구가 곱미분을 거꾸로 돌린 출처가 나오는 놈입니다. 곱미분에 뒤집어진 부분적분법을 이렇게 활용을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의 상황, 다시 돌아가자. 다음의 상황으로. 우리가 그 미분법이라고 하는 게 또 뭐가 있었냐면 그 합성함수의 미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 몫의 미분법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몫미분을 현실적으로 뒤집어서 가는 적분하는 건 사실 안 보이기도 해. 잘 안 나와. 근데 합성함수의 미분은 꽤 그럴듯하게 정돈해 줄 수가 있고 그러한 친구의 요소가 이 치환적분법이 됩니다.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어떻게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 게 이 치환적분법인데 이걸 합성함수의 미분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끼워 맞추다 보면 헷갈려. 너희가. 잘 안 돼.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네모 박스 1번, 2번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이 그 방식들과 내용들을 그냥 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줄 테니 그 방식들을 외우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우리가 미분할 때 많이 보던 거야. 첫 번째 이런 게 있어. 3x제곱 더하기 1에 간단하게 해볼까? 세제곱. 물론 전개를 해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전개를 할 수도 있거든. 그럼 난 지금 이거를 미분할 거래. 근데 우리가 이거의 미분 자체가 합성함수의 미분이었잖아.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의 결론은 뭐였냐? 얘 어떻게 됐어요? 3x 제곱 플러스 1에 제곱해주고 뒤쪽에 누가 들어와? 6x가 들어왔었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요 놈의 적분이 얘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다고. 되겠니? 그럼 이거의 인테그랄 이번엔 그냥 요 가운데 있는 것만 갖고 와볼게. 3x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의 dx 이것만 갖고 왔다 해보자. 그럼 얘가 과연 적분하기가 쉽나? 적분이 잘 되는가라고 하면 곱하기가 나와 있잖아. 그럼 이렇게 제곱이니까 얘는 결국 뭘로 해? 전개하는 걸로 선택지를 했었네? 그럼 이게 만약에 세제곱이 됐대. 혹은 그게 만약에 어떻게? 4제곱이 됐대. 전개가 불가능하대. 전개를 했을 때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대. 그럼 이거 적분을 못하는가? 뭔가 간질간질거린다고. 왜? 요런 형태를 잘만 이용하면 적분이 될 것 같아서. 근데 요 놈의 적분도 만만치가 않아. 왜? 우리가 이 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요 놈이 있어야 돼. 이게 만만치가 않다는 게 이런 소리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이 거꾸로 돌아가는 적분을 반영하면서 그 합성함수의 미분에 거꾸로 간 이 치환이라고 하는 치환적분법을 사용하냐? 일단 보여줄게요. 관찰 먼저. 얘는 좀 어려운 내용이야. 제 6x가 있어야지만 적분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말고 다른 애를 갖고 올 거야. 조금 비교적 쉬운 애들. 쉬운 애들이 누구냐면 이 x제곱에서 얘를 빼버려. 얘는 그럼 쉬워져. 얘는 그냥 우리가 적분해도 쉬워. 왜 쉬울까? 3x 플러스 4의 그
뭐 예를 들어 5제곱을 미분한다 쳐보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됐을까? 5에 3x 플러스 4에 뭐야? 4제곱에 3이 붙잖아. 그치? 그럼 여기에 15가 등장을 했네. 상수니까 쉽다고. 그럼 요놈의 적분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원래 하던 적분 그대로 3x 플러스 4에 5제곱을 하고 요 앞에 5분의 1이 들어놓은데 요놈을 다시 미분한다고 치면 내려가지고 3x 플러스 4에 4제곱이 있는데 그대로 나온 게 아니라 3이 붙잖아. 그럼 이 3만 상쇄시켜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15분의 1이 앞쪽으로 오면 해결이 끝나는 거야. 됐니? 이것도 오케이야. 이거는 뭐에 근거한 거냐면 거꾸로 돌아가는, 미분이 됐을 때 요놈의 식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돌아가는 방식이야. 틀리지 않았어. 그런데 이거를 치환적분법으로 보여주겠습니다. 치환적분법으로. 왜? 우리가 여기 있는 3x 플러스 4를 만약에 t라고 치환해 볼게. 그럼 치환된 형식만 봐봐. 인테그랄 t 4제곱. 어때? 적분이 개 쉽네? 적분이 너무 쉽잖아. 어떻게 적분이 돼? 5분의 1에 t 5제곱이 되잖아. 너무 쉽잖아. 그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가 뒤쪽이 여전히 dx야. 얘 안 바꿨잖아. 그러면 우리가 t라고 하는 거를 치환했을 때, 자, 여기 있는 dx의 역할이 x라는 변수로 적분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럼 이거가 t라는 변수가 됐으니 이 자리에 dt가 들어와야 되네. 그래서 dx와 dt의 관계를 얻어내야 되는데 그 관계 또한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음함수의 미분법, 매개변수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세요. 요렇게 x라는 변수가 있고 t라고 하는 변수가 등호로 엮여져 있어. 다변수 함수네. 그치? 그럼 내가 여기서 이 둘을 미분할 거야. 왜? dx가 나와야 돼서. 그럼 미분을 무슨 변수로 할래? 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승우야, 여기에 x 변수로 미분할래? t 변수로 미분할래? 뭘로 할래? 뭐 상관없어. 아무거나 상관없어. t로 미분해볼까? 그럼 t로 미분한다는 건 여기 앞쪽에 dt분의 d, dt분의 d를 엮는 거야. 그럼 이 뒤쪽 건 미분이 돼? 안 돼? 되죠? 뭐가 나옵니까? 1 나옵니다. 자, 이 친구 미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왜? dt 변수가 아니라서. 그럼 이 dt를 뭘로 바꿔야 돼? dx로 바꿔야 돼. 그럼 얘가 dx가 갖고 온 거잖아. 그럼 이쪽 앞에 뭐? dt분의 dx를 갖고 와줘야겠네? 그럼 다시 약분된다 치면 dt분의 d가 똑같이 있는 거잖아. 그럼 요 놈을 미분해 줄 수가 이제 있었네? 미분하게 되면 얼마 나와? 3, 그리고 누구 나온다? dt분의 dx 그대로 둡니다. 그럼 양쪽에 dt를 곱해줘 버려.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3 dx는 1 dt가 됩니다. 그러면 dx라고 하는 수식이 여기 있네. dx라고 하는 수식은 3분의 1 dt가 되네. dx 자리에 3분의 1 dt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dt에 대한 t 적분을 시작해. 어떻게 돼? 3분의 1 있고 5분의 1에 t 5제곱. 그럼 뭐 나오니? 15분의 1에 t 5제곱인데 t가 치환됐네. 원래대로 돌려. 3x 더하기 4의 5제곱. 똑같죠? 아까 거랑. 자, 이 친구의 이름이 변수변환입니다. 변수변환. 자, 조금 쉽게 빠르게 가는 방법. 왜? 매번 그런 t라는 변수랑 그런 거 말하기 힘들잖아. 어떻게 하냐면 얘 미분하세요. 얼마 나와? 3. 무슨 변수로 미분했습니까? 여기 dx 붙이세요. 얘 미분하세요. 뭐 나옵니까? 1. 무슨 변수로 미분했습니까? dt 붙이세요. 등호 쓰세요. 끝. 똑같은 방식이야. 연쇄 법칙에 의한 똑같은 내용입니다. 되나요? 마치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할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변수 변화를 가지고 실제 문제를 볼까? 171쪽으로 갈 거예요.